글꼴 크기, 뭐 임의서체로 하라고 하니까 글꼴은 굳이 안 찾으셔도 되는데, 기본 글꼴인 맑은 고딕을 사용하시면 그냥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굳이 안 건드려도 되고요. 이제 표시 형식을 가서 할 건데, 표시 형식은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가서 도대체 이 표시 형식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숫자나 날짜, 시간에 인쇄되는 모습을 변경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입력을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0하고 1234. 근데 이렇게 해주면 천 단위 쉼표를 좀 넣어주면 인쇄할 때 보기도 좋고 숫자가 많을 때 좀 빠르게 이해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표시 형식에 가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천 단위 쉼표에서 회계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눌러주시면 바뀌죠.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하거나 통화 표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눌러주면 되는 건데 실행 취소했습니다. 아니면 처음 상태로 돌아가겠다 그러면 여기 일반을 누르시면은 삼각형을 누르고 처음에 표시 형식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왜 이걸 해야 되냐? 그럼 사무자동화 실기에서는 금액에는 통화 표시하고 천 단위 쉼표를 해줘라. 그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주의할 게 있어요. 금액이 아니면 이제 뭐 천 단위 쉼표를 하지 말아라. 또는 통화 표시가 없게 천 단위 표시를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때 회계하고 통화가 있습니다. 이 회계하고 통화의 차이는 뭐냐? 회계는 0을 마이너스로 표시를 해줘요. 겉모습을 바꾼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너비가 늘어나면 이 너비 늘어난 것만큼 원화가 떨어져요. 그래서 좀 보기가 안 좋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회계를 좀 쓰지 마세요. 그러면 요 두 개가 회계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안 쓰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물론 이걸 썼다고 해서 뭐 실적은 당하고 감점이 크다 그건 아니겠지만 이 마이너스로 나온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너비가 커지기 때문에 잘릴 수가 있거든요. 아까 샵처럼 이렇게. 예. 그러면 최우선 강사랑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액은 다 통화를 하겠습니다. 자, 통화는 어디로 가서 하시면 되냐? 표시 형식에서 추가 옵션 단추를 누르시면은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때 일반에서 통화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원화 표시 없게 하려면 여기를 눌러서 없음, 원화 표시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럼 얘는 차이가 뭐냐? 0을 0으로 보여주고요. 원화가 옆에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너비가 상당히 좁게 되는 거죠. 벌써 너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잖아요. 이렇게 해보시면. 그죠? 그래서 통화를 사용하는데, 근데 통화에도 이제 들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요 추가 옵션 단추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들어가요. 요 삼각형을 누르고. 근데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제 음수가 나올 때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양수는 뭐 상관이 없는데 빨간색의 가로가 생기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한 통화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기호가 있어야 되니까 통화는 이제 이렇게 사용하지 마시고 이렇게 요거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추가 옵션 단추로 통화를 적용을 한다. 회계는 쓰지 않기로 한다. 요게 회계입니다. 요거 두 개를 쓰는 거하고 여기서 회계 가서 정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 좀 알려드리면 이게 서식을 적용을 했잖아요.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러시면은 여기에서 일반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이게 가시나요? 그래서 일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헷갈리는 게 뭐냐. 그냥 딜리트로 누르시면 일반이 돌아가지 않냐. 아닙니다. 딜리트를 눌러도 그 서식은 지워지지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적용된 표시 형식을 없애고 처음 입력 상태로 돌아가는 거다. 특히 이제 이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백분율 같은 경우요. 5%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은 얘 스스로 겉모습을 백분율로 이렇게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딜리트를 누르고 잘못 입력했기 때문에 5를 입력하려고 하면 또는 10을 입력하려면 자꾸 퍼센트가 따라오는 거죠. 백분율로 바뀌어서 그런 거죠. 그럴 때 일반으로 놓고 딜리트를 누르고 다시 입력을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또 날짜가 있습니다. 날짜. 자, 오늘 날짜를 한번 제가 2019년 6월 13일 이렇게 썼어요. 날짜가 있는데 날짜를 입력하는 순간 얘도 날짜로 바뀌거든요. 그랬을 때 딜리트를 누르고 10을 입력해야 되는데 이렇게 입력하면 회계망측하게 입력이 돼요. 원래 1900년 1월 1일부터 날짜가 1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11을 1900년 1월 10일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럴 때도 이렇게 일반으로 바꿔주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일반이 이렇게 사용자 지정 서식이나 표시 형식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표시 형식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공부해야 될 게 이제 사용자 지정 서식이라는 것을 조금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지정 서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표시 형식이요. 제공된 표시 형식이 있고요. 제공되지 않은 표시 형식이 있어요. 그럴 때 사용자가 직접 표시 형식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것을 우리가 사용자 지정 서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해 가시나요? 이게 엑셀 할 때도 필요하고 액세스 할 때도 필요하거든요. 특히 날짜 시간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옷가게를 갔는데 마음에 드는 옷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옷을 직접 만들어서 입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사용자 지정을 찍고 지표준을 지우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입력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다양한 모습으로 겉모습을 바꿀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특히 이제 날짜에서 사용되는 기호가요. YMDA라고 해서 Y가 연, 그 다음에 A는 몰라도 되고요. M이 월, D가 day라고 하죠. year, month, day. 그래서 Y를 두 개를 쓰게 되면 연도가 이렇게 네 자리인데 두 자리만 표시가 되거든요. M 두 개 쓰게 되면 2월이면 02, M을 또 하나가 쓰게 되면 2, M을 또 뭐 두 개 쓰게 되면 02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뭐 영문 이니셜이 나오겠다 그러면 M을 3개 쓰게 되면 페브리얼이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M을 4개 쓰게 되면 플레임이 나오고 M을 5개 쓰게 되면 이제 대문자 F만 나오는 이런 형태가 바로 사용자 지정 서식이라고 겉모습을 바꾸는 거죠. 물론 바꾸면 인쇄가 이렇게 되지만 실제 값은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YYMMDD가 나오기 때문에 또는 MMDD도 나와요. Y가 없는 상태.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추가 옵션, 사용자 지정, 여기를 다 지우고 여기서 쓴 대로 그대로 YY-MM-DD 이 다시는 이제 기호가 아니기 때문에 쓴 대로 그대로 보여지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겉모습이 바뀌는 거죠. 인쇄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안 됩니다. 실행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요 YMDA의 연습을 한 요 정도만이라도 한 번씩 해보시고 나중에 여력이 되시면 이런 자료를 잘 챙겨놨다가 직장에서 한번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는 이제 한글 요일이 나오는 건데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에서는 아직 그런 건 안 나오고 커말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시간에서 사용되는 기호도 있습니다. 시간은 hour, minute, second. 이 오전, 오후, AM, PM도 있고 대괄호 이제 24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나 60분을 초과하는 분, 누적분, 누적시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 두 개는 모르셔도 되고 HMS만 이렇게 확실하게 챙겨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M은 미닛도 되지만
months도 되죠. 그래서 이 m을 단독으로 사용하게 되면 월 처리가 되니까 시간에서는 h와 같이 좀 써줘라. 그런 것을 좀 써놓은 겁니다. 근데 그거는 뭐 시험하고 관련이 없고요. 03시 5분 6초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만약에 h만 썼다 그러면 3이 나오고요. h 썼다 그러면 03이 나오고, hm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날짜가 좀 같이 섞여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제가 좀 지우고 일반으로 놓고 다시 한번 입력할게요. 3시 5분 6초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안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h-mm 이렇게 하시면은 h 한 자리 이렇게, 만약에 h를 두 자리를 썼다 그러시면은 03이 나오겠죠. 지우고 hh 이렇게요. 땡땡 mm 0305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들을 좀 바꿀 수 있는 것을 엑셀에 시험이 나오지 않더라도 또 액세스에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한 H하고 M 정도는 좀 챙겨 놓으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가시나요? 자, 요거 정도를 좀 챙겨 놓으십시오. 그러면 왜 이게 필요한지 이제 제가 샘플을 한번 보면서 작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샘플 문제를 불러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6회를 보시면요. 대여 일자하고 반납 일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시험에서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월하고 일. 그럼 연도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빼고 입력하시면 돼요. 가볍게.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 9-16 이렇게 입력하면 이제 올해 당해년도 2019가 붙거든요. 이렇게 해서 밑줄이 쳐져 있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해 가시나요? 근데 공구가 됐잖아요. 여기는 9만 나왔는데 인쇄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인쇄되면 안 되는 거죠. 둘이 실체값은 똑같지만 그럴 때 여기를 누르고 사용자 지정에 가서 mm을 두 개 쓰면 안 되겠죠. 이제 m 월 한글은 그냥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D 여기서는 뭐 이걸 보셔야겠죠. 여기 18일이나 16, 13 가지고는 구분을 못 하고요. 한 자리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D 하나만 쓰고 한글로 2를 써주시면 이런 형태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좀 준비하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여기 아까 좀 전에 이제 시간이 있었던데 몇 회였지? 이것도 여기도 이제 그냥 써지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9시 25분 이렇게 17시 30분 이게 넘어가면 되죠. 이 부분은 그렇지만 안 될 때는 아까 같이 표시 형식을 건드려 줘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를 챙겨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행렬 작업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행렬 작업. 자, 행과 열 작업에서 열을 삭제하거나 행을 삽입하는 그런 거, 너비 조정하는 거, 그 다음에 숨기는 거, 이런 것도 시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열 삭제하고 열 삽입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건 안 하셔도 돼요. 안 해도 되는 건데 왜 저희가 이걸 배워야 되냐면 셀을 정확하게 D에다 입력하라고 했는데 밀려서 입력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뭐 이동해도 뭐 상관은 없겠지만요. 병합이 없을 때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D를 선택하고 이렇게 삭제를 하시면
자동으로 오게 되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한번 해봐라. 그렇게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열을 선택하고 삭제를 하시면은 예, 하나 삭제가 되고 연속을 잡아서 삭제하면 또 연속이 되고요. 떨어진 것은 컨트롤 누르시고 잡아서 예, 삭제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삽입은 위치가 중요해요. 삽입은 선택한 열에 왼쪽에 삽입이 되니까 꼭요. 요 사이에 넣어야겠다 그러면 요것을 선택하고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F를 찍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삽입을 하시는 게 좋죠. 물론 뭐 배우신 분은 이렇게 하셔도 뭐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정확하게만 입력하시면 필요 없는 거지만 이게 부정확하게 입력했을 때는 그러니까 한 칸 밀렸다 그러면 이제 위로 밀어야 되는 것도 해야겠죠. 그래서 행을 삽입할 때는 만약에 이 사이에 들어가야겠다 그러면 선택한 행에 이건 셀이 아닙니다. 행을 선택하고 열을 선택해야 돼요. 행의 위쪽에 삽입이 되니까 삽입 위치를 좀 알아두셔야겠죠. 이렇게 여러 개를 삽입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행 블록을 잡고 삽입을 하시면 또 두 개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삽입 위치는 열은 선택한 열의 앞이고 행은 선택한 행의 위쪽에 삽입이 되더라. 이해 가시나요? 그 다음에 너비하고 높이 조정하는 거죠. 너비 같은 경우는요. 물론 꼭 인쇄를 보셔서 부족한지 안 한지 챙겨보셔야 되는데 경계선에서 이렇게 왼쪽 단추를 누르고 끌어도 물론 되지만 이 상태가 됐을 때 더블 클릭을 하시면 그 열의 가장 긴 글자에 맞춰서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활용을 할 필요가 있죠. 근데 이제 병합이 되어 있을 때는 변화가 없는데 병합이 안 되고 길게 써져 있는 글자는 영향을 받으니까 수동으로도 조정할 수 있어야 되고 자동으로 이렇게 만약에 여러 개의 열을 같이 하겠다 그러면 이제 열 블록을 잡고 경계선 여기 아무 데서나 더블 클릭하시면 늘어날 건 늘어나고 줄어들 건 줄어들겠죠. 이렇게 해서 수동 이제 자동으로 행도 마찬가지예요. 행은 끌었다가 더블 클릭을 하시면 그 셀의 그 행의 가장 큰 글자에 맞춰서 줄어나거나 늘어나게 되는 거죠. 더블 클릭 아시겠어요? 이렇게 이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열 숨기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같은 제목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시험에 나오죠. 여기도 성별이 있고 여기도 성별이 있는데 앞에 성별을 숨겨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열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숨기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셀이 아닙니다. 셀을 선택하면 이 메뉴가 안 나와요. 또 이렇게 선택하시고 작업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숨기면은 EFG인데 숨었죠. 그러면 다시 나오게 하려면 숨긴 열의 전후에 블록을 잡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숨기기 취소하시면 되죠. 두 개를 숨기겠다 그러면 열 블록을 잡고 이렇게 숨기기 하시면 또 되고 다시 숨긴 전후에 넉넉하게 잡고 숨기기 취소를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또 숨기기 하시고 취소하실 때는 또 이렇게 해도 돼요. 민감한 사람들은 이렇게 할 때 이런 모양이 나오고 오른쪽으로 조금 당기면 두 줄 나오죠. 그때 왼쪽 단추를 누르고 하면은 숨기기가 취소가 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무난한 것은 숨긴 열에 전후를 잡고 이렇게 그러면 왜 숨겨야 되냐? 숨기면은 인쇄가 안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바로가기 메뉴에서 숨기기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렇게 요거를 강추를 좀 해드리고 해제는 숨긴 열의 전후에 블록을 잡든지 이런 식으로 여기도 행을 숨겼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행은 숨길 일이 없어요. 숨기기 하시고 6, 7 위아래를 전후로 잡고 숨기기 취소하시면 되죠. 자, 이런 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고급 편집이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좀 열 작업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실수를 안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실수를 했을 때가 필요하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7행부터 19행까지 행 높이를 20을 해라. 그러면은요, 이렇게 행 블록을 잡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행 높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치를 20으로 입력하는 거. 근데 행 높이는 조절할 일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데이터가 많아가지고 행 높이를 높이면은 차트가 막 길게 늘어지는 바람에 전체적인 인쇄가 축소가 됩니다. 그 인쇄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번 해보시는 거고, 이 부분은 좀 챙겨 놓으셔야죠. 품명과 단가 사이에 입력을 했더니 제조회사를 깜빡 빼먹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제목부터 쓰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러면 옆에 데이터가 없어. 그러면은 그냥 끌어서 이렇게 물론 해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예. 근데 그냥 C열에다가 앞에 삽입되니까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삽입하셔서 여기다가 제조회사 쓰시면 되는 거죠. 새로 입력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예. 그리고 뭐 임의로 입력하는데 괜히 건너뛰어 갈게요. 노란색 부분의 수량을 제조회사와 단가 사이로 옮겨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뭐 옆에 있으면 이렇게 잡아야겠죠. 옮기고 얘를 끌어서 이 안으로 이렇게 넣어 주시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뀌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런 거를 더 빨리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블록을 잡고 이 열 위치 바꾸기라고 하거든요. 경계선에서 끌면은 오버라이트 시켜서 이렇게 돼버려요. Shift를 누르고 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갖다 대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행에다가 갖다 대면 이렇게 되고 열에다 갖다 대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때 딱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먼저 떼고 Shift를 나중에 떼면 이게 열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조금만 연습하면 금방 나와요. 선생님 보세요. 이렇게.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아시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Shift. 두 번 작업할 필요가 없이 열의 위치를 바꿀 때는 블록을 잡고 Shift를 누르고 경계선에서 끌어보자. 이렇게. 근데 재수없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작살 나는 거죠. 그때는 실행 취소, 컨트롤 Z. 이렇게 해가지고 옮기는 방법도 알려드리려고. I13행을 삭제하십시오. 그러면 여기 잡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고 한 거니까요. C열 삭제하라고 하면 C열 이렇게 잡고 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편집, 그 다음에 기본적인 고급적인 편집, 제가 말한 그것까지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엑셀을 하실 때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이제 넉넉하게 충분하게 입력을 하고 실수도 안 하고 또 설령 실수를 했더라도 어떻게 처리를 해서 수정을 할 건지 그런 방법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좀 알려드렸습니다. 좀 이해가 가시나요?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